마지막 수업인데 오늘 이제 이론 마지막입니다. 그 두 문제 낼 수도 있거든요. 우선 물건별 감정평가 우선 출제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죠. 자, 이쪽 두 분야는 좀 쉬운 분야니까 좀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15조부터 한번 볼까요? 자, 15조 보시면은 15조 1항에 보시면은 건물이 나와요. 건물의 감정평가는 뭘로 한다? 원가법. 그런데 요거요, 4년 전에 뭘로 출제한 줄 아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출제한 거예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이야, 점수 거저줬죠. 네?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출제한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 자, 16조 갑니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 평가거든요.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따른 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는 뭐를 적용? 거래 사례 비교법. 이거 시험에 원가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자, 17조 살림으로 갑니다. 자,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원칙이죠. 하여야 한다. 임목은 뭐를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 소경, 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항을 보면은, 이 항은 뭐냐 하면요, 이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묶는다는 얘기죠.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 뭐를 적용?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항. 자, 18조 주의해야 될 것은 18조는 과수원이에요. 자, 과수원은 수익환원법이 아니에요.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 또 시험 문제는요, 수익환원법으로 많이 내요. 수익환원법. 자, 19조로 갑니다. 자, 19조에 광업재단. 19조 2항 보세요. 2항에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는 또 뭘 적용? 수익환원법을 적용. 자, 20조로 갑니다. 20조 1항을 보면은 자동차. 자, 여러분,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법. 자, 2항 건설기계. 건설기계도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다. 여러분, 2년 전에 거래 사례 비교법 출제했잖아요. 원가법. 자, 3항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그리고 5항은 뭐죠? 제5항은 본래 용도에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뭘로?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체 처분 가액입니다. 자, 이건 원가법이에요. 자, 21조 동산. 동산은 또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 여러분, 임대료. 여러분, 22조. 자, 임대료, 이것도 3년 전에 정답 물었죠. 뭐다?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주된 감정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인데 시험 문제는 뭘로 출제했어요? 적산법으로 출제했어요.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 사례 비교법. 자, 23조로 갑니다. 23조에 3항 보세요. 영업권, 특허권, 네? 디자인권, 실용, 신항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 측선 이용권, 그 밖에 뭐죠? 무형자산,
그 밖에 무형자산은 다 뭘로 적용한다? 우리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자, 여러분 특허는 몇 년까지 인정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작권 이런 거. 그러니까 미래로 가니까 수익환원법 적용해야 돼요. 자, 그리고 24조로 갑니다. 24조 2항 보세요. 증권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채권이 뭐다? 상장 채권은 뭐를 적용한다? 거래사례비교법. 증권거래소에 시세가 없는 비상장 채권은 뭐를 적용? 수익환원법. 그리고 3항 보세요. 24조 3항 보면 기업 가치를 감정평가할 때도 뭐를 적용? 수익환원법을 적용합니다. 자, 25조 소음이 나오거든요. 자, 감정평가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자, 밑줄 읽겠습니다.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밑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상 물건의 가액은 고려하여야 하나 원상 회복 비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원상 회복 비용, 여러분 우리 건물 이거 하면 원상 회복하고 나가야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원상 회복 비용 등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내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이것만 암기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함정은 빨간 것에 함정을 많이 잡아 넣어 들어갑니다. 예? 정답은.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210페이지.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세 가지 나오는데, 자, 1990년, 오래됐죠?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가 바로 뭐죠? 토지 가격 공시제도. 토지 가격은 뭐죠? 지가. 지가라고 하죠. 토지 가격 공시제도를 지가 공시제도인데 항상 공부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은요. 공시기준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공시기준일은 뭘로 본다? 1월 1일로 본다. 근데 공시기준일과 뭐가 다르다? 공시일은 다르다. 항상 이걸 주의해야 돼. 자, 그랬을 때 우리 뭐가 있다? 표준지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자, 표준지 공시지가와 뭐가 있으냐면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자, 우선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 공시권자를 주의해야 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고,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권자. 이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에 뭐가 나오고 있다? 개념. 자,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작년에 토지용의 표준지 개념 나왔어요. 표준지에 대하여 우리는 매년 공시기준일, 공시기준일은 아까 1월 1일,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뭐라고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자, 여러분 이 단위 면적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단위 면적 우리 많이 들어본 용어예요. 1제곱미터. 시험에는요 3.3제곱미터로 많이 내요. 3.3은 뭐다? 평이야. 평당이 아니라 1제곱미터. 이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뭐라고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다.
자, 작년 시험 29회 출제된 게 요걸 출제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을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몇 개 있다? 4개. 4개를 다 냈거든요. 4개 중에 옳은 거 찾는 걸 냈거든요. 자, 거기 보니까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 또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뭐다? 지표. 여러분, 지표와 기준이 다르거든요. 기준이 아닙니다. 지표지. 지표란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라는 것은 토지 거래 시에 표준지 공시가로 여러분 거래하는 게 아니죠. 참고 자료지. 그래서 뭐가 없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공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표라는 거. 세 번째는 뭐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 구하는 기준이 되고, 또 네 번째,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뭐가 돼? 기준이 된다. 네 번째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이 네 가지를 작년에 다 출제했어요. 자,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절차를 보면은, 자, 토지는 개별성의 특성이 있거든요.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서 표준지 선정이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표준지 선정 기준 4가지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표준지를 얼마 선정한다? 우리나라는 50만 필지를 선정해요. 표준지를 선정하면은 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 뭐한다? 평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때는 중앙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올 때는 시군구고, 이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자,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자,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조사 평가를 먼저 하고 심의는 뭐다? 나중. 가끔 되면요, 심의 먼저 내고 조사 평가 나중에 나와요. 보면 어디 틀린지 몰라. 조사 평가 먼저, 심의는 나중.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를 하면 여러분 이제 뭐를 해야 돼? 열람을 하죠. 열람을 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를 뭐 한다? 신청하면 돼. 자, 평가 기준이 나와요. 자, 평가 기준 여러분 6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뭐다? 토지의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나지 상정 평가. 나지 하면 건부감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나온 개념의 적정 가격. 자,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뭐라고 한다? 적정 가격. 이걸 기준해서 평가한다. 자, 22회 출제된 게 실제 용도 기준 평가죠. 자, 표준지에 우리는 표준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 기준일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걸 출제했었죠. 자, 그리고 공법상 제한이 있으면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다섯 번째. 자, 개발 사업에 여러분 시행이나 이 공고 등으로 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 이익을 반영 평가. 배제 평가가 아니라 반영 평가. 그리고 여섯 번째, 작년에 또 토지 용어에서 출제됐죠. 2필지 이상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 요거 출제했죠. 이 토지 중에서 우리는 1필지 토지가 대표성이 있는 1필지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1필지를 뭘로? 우리는 1단지의
토지로 보고 뭔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1단지 평가가 나오는 거죠. 자, 공시사항도 한번 3번 나왔네요. 자, 공시사항. 시험에 좀 자주 나오죠. 자, 우선 표준지에 어디냐? 지번. 자, 주의할 될 것은 요거죠. 표준지에 뭐다?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에 단위 면적당 가격. 세 번째는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네 번째는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청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신청자 누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의가 있는 자입니다. 자, 이의가 있는 자인데 이의를 신청할 때는 뭘로부터? 공실 1부터 시험 문제 또 이 지문을 3번 출제했어. 30일인데 시험 문제는 계속 뭘로 출제했어요? 60일. 60일이 아니에요. 30일.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30일 이내에 뭘로? 서면. 말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누구에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가는 시자,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 일을 뭐한다? 신청할 수도. 여러분 행정소송으로 신청하지 않고 바로 할 수도 있죠.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나중에 말을 바꾸니까 잘 못 찾더라고요.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 기간. 이 신청 기간이 뭐함부터? 만료된 날. 자, 이 신청 기간이 우리 만료된 날부터 또 며칠? 30일인데 또 앞에 30일, 30일 합쳐 또 뭘로 출제 또? 60일로 또 출제를 많이 해요. 60일이 아니라 30일. 또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또 뭐한다?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어떻게 돼요? 공시하여야 한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5가지가 나오죠. 공공용지의 매수, 또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우리 토지 수용 시에 보상가격 평가죠. 이거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요. 자, 그리고 또 국유지, 공유지의 처분, 취득 또는 처분 시에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해서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그리고 세 번째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 시에 또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법원의 경매, 자산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자, 우리 법률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수용 시에 보상평가는 뭐를 적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는요. 자, 여러분
우리 광명시의 어느 지역을 개발하겠다, 신도시를 개발했다 발표했어요. 그럼 발표한 그 해의 표준지 공시지가야. 그럼 판교는 언제 발표했어? 예를 들어서 판교가 10년 전에 개발하겠다 발표했어요. 근데 수용해서 보상은 10년 뒤에 줬어. 그러면 보상 평가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용해서 보상할 때 10년 지난 후에 가격으로 평가해야 돼? 10년 발표한 해로 해야 돼? 발표한 해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발표한 해로 보상을 해주고 돈은 10년 뒤에 받았어. 보상 평가해서 받아서 세금은 10년 뒤 양도소득세 기준이야. 나쁜 놈들이지. 나쁜 놈들이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법 잘못됐다니까. 쥐꼬리에게 보상해주고 세금은 엄청 받아가고. 잘못된 거지. 수용은 토지 거래해요, 안 해요? 한번 물어봐야지. 수용 토지 거래해요, 안 해요? 거래 아니잖아요. 강제 수용이지. 근데 왜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거래 아닌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아니 거래 아닌데 왜 양도소득세 내? 국가가 강제로 수용했는데. 맞죠? 아, 그런 거 소송해야지. 소송도 안 하고 있으니 문제지. 법? 법이 뭐 있어. 국세심판원 신청해야지. 국세심판원. 변호사도 몰라. 세무사 몰라. 세무사 물어봐. 그 거래인 줄 알지. 우리는 승소했잖아. 10년 전에. 네, 2004년도에. 그런 거는 여러분이 뭐야. 모르니까 세금 내는 거야. 알면은. 어떻게 강제 수용이 거래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국가가 내려가서 내요? 참,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땅이 있어야 봐야. 강릉은 또 수용 많이 당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수용 많이 당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걸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 변호사도 모르대. 하여튼 그래서 국세심판원인데 변호사도 몰라서 누가 하느냐? 원로 교수 그 위원장이 있어요. 위원장이 변호사 젊은 사람 거 그게 아니다. 너네 그거 모르는 거다. 변호사도 몰라 세법.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붙는 거야. 교수끼리 딱 거기서 가서. 대학 교수끼리 붙어야지. 여러분 몰라 세무사도. 세무사는 당연히 법 적용하는 걸 배울 뿐이지 논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붙을 때는 누가 붙어야 돼? 교수끼리 붙어야지. 국세심판원 가서. 행정수는 필요 없어. 국세심판은 행정심판이야. 거기서 딱 붙어야 돼. 논리로 무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모 교수님이 법대 교수님이 붙었어. 1억 7천. 어떻게 됐어? 예? 환급 받았어. 붙으니까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니까 내는 거지. 동생이 그 거래 아닌데 왜 내?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상의하러 갔다가 요거 1억 7천만 원 꼭 내야 되느냐? 그거 왜 내? 거래 아닌데. 딱 해서 국세심판 신청을 했었다. 이겼지. 논리로 싸워야 됩니다. 여기 안 돼. 세무사 논리가 없어. 여러분이 세법 시험 내는 친구가요, 우리나라 이게 세무사 최고야. 세무사도 아니야. 국세청 직원인데 그분 교재가 여러분 바이블이야. 2000페이지 넘어요. 2000페이지. 네? 그분이 이제 바이블인데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들이. 왜? 그걸 기준하니까. 네? 여러분 1심에 줘도 2심 가서 이긴다니까 가가 들어가면은 왜? 정통하잖아 세법에. 변호사 잘 모릅니다. 전공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세금은 진짜 부동산 한번 생각해. 퀘션 마크 놓고. 나중에 업을 할 때는 한번 퀘션 마크를 해야 돼요. 세무사가 내라고 다 내는 사람이 잘못이지. 항상 퀘션 마크. 부동산 잘못 부과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양도, 소득세 특히. 이제 나중에 그런 것을 업을 할 때는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 모르면.
예? 세법 교수한테 찾아가야지. 세무사한테 찾아가지 말고. 예? 저희한테 와봐야 필요 없어. 예? 뭐든지 논리를 싸워야 되니까. 자, 그런 걸 이제 공부하시고, 특히 여기 토지는 그런 게 많다는 거 염두에 두고요. 자, 그 개별 공시지가는 뭐를 기준해야 돼? 표준지, 공시지가 요걸 기준을 해야 되거든요. 가끔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 나신데 토지 수용당할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높여달라고 막 이의신청하신 분이 있어. 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여달라. 있어요. 예? 그래야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세금 많이 낼 테니 표준지 공시가 기준에서 개별 공시가 해서 세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높여야 개별 공시가 높아서 세금 많이 내겠다 이거예요. 근데 많이 낸 만큼 나는 수용치에 보상 많이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류를 뗄 때는 둘 다 떼야 돼.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10년치, 개별 공시가 10년치를 떼서 지가 변동을 뭐 보셔야 돼. 거래할 때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것도 유출을 해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표준지는 50만 필지인데 이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하는 거야? 시군구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입니다. 중앙이 아니에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구역 안, 지역이 아니에요. 관할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세금 부과해야 되니까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 반드시. 예, 세금과 관련이 있으니까. 자, 이 두 번째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의 부과 대상 아닌의 동그라미. 시험에는 아닌 빼고 출제 많이 합니다.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 지문을 18회 시험에 출제한 지문이죠. 자,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 거기에 보시니까 개별 공시지가에 거기에 3번 보면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뭐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요걸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 상정표가 있죠. 토지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입니다.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상정하되 해당 토지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시시한은 언제까지?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시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시한. 자, 개별 공시지가 활용하는 것은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고요. 국세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또 산정 구하는 기준이 돼요. 그리고 우리 국공유 재산에 빌려줄 대부 또는 사용, 우리는 산정 구하는 기준이 또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계속 적용되다가 2005년에 와서 이제 또 도입된 게 있죠. 2005년도에 와서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된 게 있어요. 그때 재산세를 바꾸면서 도입된 게 주택가격 공시제도. 2005년도에 도입됐어요. 자,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죠?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 자, 여러분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뭐 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래서 단독주택이 아닌 주택이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인데 단독주택 가격은 다시 또 두 개. 단독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뭐한다? 공시해요. 구분하여 이렇게 공시합니다. 또 공시권자부터 확인. 자, 공시권자부터 확인입니다.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주택 가격은 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자, 그러면은 표준주택 가격 가면은 이렇게 가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어떻게 돼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근데 시험에는요, 단독주택인데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 많이 내요. 시험 문제. 벌써 2번 출제했어요. 단독 및 공동이 아니라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먼저 뭐가 나오는 거죠? 표준주택을 선정을 해야죠. 그래서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약 22만 채를 선정을 해요. 예? 선정을 해서 표준주택을 조사 산정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지문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에게?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한다. 한국감정원 의뢰합니다. 거기 지문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밑줄은 한국감정원 의뢰 딱 밑줄 그으면 되겠지 뭐. 조사 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 시군구가 아니라 국장일 때는 중앙. 중앙 또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뭐를 거친다? 심의. 그래서 항상 조사 산정 먼저 심의는 나중. 그래서 공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또 열람 등을 통해서 누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 절차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때 공시를 했잖아요. 그럼 공시상 또 3번 출제했네요. 자, 공시상을 보면 뭐가 나와요? 또 표준지를 늘 생각하면 돼. 표준지 있듯이 표준주택 어디냐? 표준주택 지번,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4번째, 표준주택의 용도, 구조, 연면적,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한다. 자, 표준주택의 수명인, 내용연수라든지 표준주택에 있어서의 건축 허가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요거 시험에 많이 내죠. 자, 25회, 26회 출제했었죠. 공시효력. 자, 표준주택 가격 공시효력 뭐가 나와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이 지문 우선 출제. 25회는 정답 물었고요. 25회, 26회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개별주택 가격으로 갑니다. 자, 또 누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 세금 관련해서 하여야 한다. 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어떻게 우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뭘로 본다? 개별주택 가격 본다. 이거 25회 시험의 정답 지문으로 우선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214페이지 맨 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박스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면 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이 개별주택 가격이 나온다든지 또는 개별 공시지가를 또 결정 공시해야 된다 나오면 앞에는 다 뭐가 나와야 돼? 공시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나와야 돼요. 공시권자. 그런데 또 뭐가 이제 배우게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공동주택 가격이 나올 때는 공시권자가 누구? 국장이니까 이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연결을 잘 시켜. 공시권자를. 말을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뭐를 기준? 또 표준주택. 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 자, 이걸 기준에서 또 주택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죠.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이걸 사용을 하여 우리는 주택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시시하는 자,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시하는 매년 4월 30일. 자,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우리가 조사, 상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자, 거기 나오죠.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그 시기, 대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상속세 및 우리가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 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두 가지 있어요. 아파트. 자,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동그라미. 여러분 초가 아닙니다. 이상은 165제곱미터 들어가고요. 초과는 들어가지 않죠. 예, 이상인 연립주택입니다. 초과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 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 개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또 감정평가 업자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주의하시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합니다. 아까 표준주택 가격도 누구? 한국감정원에 의뢰합니다. 자, 그 맨 밑에 7번에 요 공시 효력, 요것도 출제를 3번 했죠. 자,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효력, 뭐죠?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여러분, 활용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활용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5가지 개념 놓고 틀린 걸 찾아내라 출제할 수도 있고, 공시시한, 공시기준을 출제할 수 있고, 공시사항도 출제할 수 있고, 출제할 게 많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3년 전에 도입된 게 있죠. 3년 전에 도입된 게 바로 비주거용,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의 공시제도. 요것은요, 요걸 응용하면 돼. 뭐, 주택 가격을 그대로 응용해서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무슨 가격? 집합 부동산 가격. 자,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인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은 다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과 개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과 개별 부동산 가격. 자, 공시권자부터 또 확인. 자, 표준 부동산 가격 국토교통부 장관, 집합 부동산 가격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부동산 가격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우선은 공시권자 확인을 하고요. 자,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요, 하나 더 들어가. 표준주택에 비해서 뭐가 들어가냐? 이용 상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 자,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입니다.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뭐한다? 공시할 수 있다. 여러분, 요 앞에는 공시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여기는 공시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공시할 수 있다. 뭐 3개 다 공시할 수 있다. 주의해야 돼요. 공시할 수 있다. 시험에는 공시하여야 이렇게 내버리잖아요. 자, 공시사항 똑같네. 자, 여러분, 공시사항은 뭐죠? 표준주택과 똑같아요. 뭐 공시사항 표준주택 똑같아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지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 면적 및 형상, 용도, 구조, 연면적, 사용 승인 똑같고 지목 이거 다 똑같지 뭐. 그래, 응용하면 돼요. 공시효력도 똑같죠. 공시효력 뭐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똑같지 뭐. 또 요거 2개 또 뭐? 공시 시한 얼마? 또 매년 4월 30. 또 효력도 똑같죠. 또 효력 뭐죠? 2개 효력. 공시 효력 2개. 뭐죠?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응용해서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공시효력. 자, 비주거용 개별은 누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밑에서 8번째 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 주택 가격을 어떻게 돼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뭐한다? 결정 공시할 수 있다. 공시할 수 있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자, 216페이지 1번 보십니다. 집합.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 있죠? 집합부동산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한 문제 나오는데 세금과 관련된 것은 토지주택이니까 토지주택을 계속 출제고 아직 요거는 출제 공시할 수 있다라 보니까 요건 아직 출제를 하지 않고 있다. 3년 전에 도입됐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토지주택 요 두 개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숙제 있습니다. 이제. 예? 숙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단원별 모의고사 들어가죠. 예, 단원별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총론, 부동산 총론, 경제론, 시장론 여기서 다음 주에 출제한다. 자, 세 단원이니까 이거 정리 간단하겠죠. 네. 다음 주에 이 세 단원에서 문제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시험에 안 나올 거 좀 하지 맙시다. 거기서 중요하고 강조한 게 있죠. 그거 위주로. 시험에 안 나올 건 안 내요. 출제원들이 항상. 그래서 딱 강조해 준 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오시도록 합니다. 제1편 부동산학 총론, 제2편 경제론, 시장론. 다음 주 시험 1등에 아까 얘기했죠. 이번 모의고사. 이번 모의고사 1등에 시계 하나 그 있어요. 띵 하는 시계 있어요. 저 전자로 시간 타임. 그 다음 모의고사 1등 두 개밖에 없거든요. 다음 2개 얻어왔어요. 다음 그 7월달 첫 시험 1등 한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